안녕하세요. 강쌤자리 이슈의 강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보기 수업으로 이슈 태스크 6가지 유형 및 그에 따른 템플릿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 태스크의 구성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TS가 제시하는 이슈 토픽은 152개입니다. 원래 149개였는데 최근에 3개가 추가돼서 152개가 됐습니다. 자, 이 토픽은요. 바로 밑에 있는 그 ETS GRE 홈페이지 주소가 보이죠? 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슈 태스크의 구성은요. 각각의 토픽이 그 주장 또는 진술, 그걸 스테이트먼트 클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지시사항인 인스트럭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클레임, 즉 이 주장은 한 문장으로 제시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이 13번이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온 그런 토픽이었는데 내용은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University should require every student to take a variety of courses outside the student field of study. 대학들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해야 된다. 자기 전공 외에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바로 이게 스테이트먼트 또는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딸린 지시사항이 6가지나 제시됩니다. 예. 첫 번째는 챌린지, 이의제기입니다. 이게 152문제 중에 26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지 방법입니다. 54문제. 그 다음에 클레임 리즌이 19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을 제시하라 그러거든요. 25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consequences, 이런 정책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11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both of the views, 두 가지 견해들. 아까 같은 경우에 하나의 견해죠. 교양 과목 많이 들으면 좋다 하는 쪽이고 반대쪽은 아니다. 이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자, 이랬을 때 너는 어느 쪽 견해에 동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17문제가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 태스크의 6가지 유형,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가 챌린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아까 우리가 다뤘고요.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전공 외에 다양한 수업을 듣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딸린 지시사항이 바로 챌린지. 챌린지 유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핵심 단어가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챌린지 유형이다. 자, 요구되는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죠. 볼까요? Discuss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claim. 너가 그 주장에 대해서 13번 주장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논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찬성 반대 정도입니다. 토플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찬성 반대 중 어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근데 GRE는 찬성 반대하는 정도, 즉 반론을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 13번 주장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더 크게 보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걸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 in developing and supporting your position. developing이 나왔다 그러면 저 부분은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의 그 입장, 견해가 서론에 나오잖아요. 너의 견해를 자, 발전시키고 뒷받침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챌린지 하라는 겁니다. challenge your position. 너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자가 이의 제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강력한 이유와 예를 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본론에 적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론을만 쓰고 말면 안 되잖아요. 예, 강력한 반론을 제시하고 그거를 무너뜨려라, 반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슈의 핵심이에요. 반론과 반박이 핵심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챌린지 유형의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요, 도입, 찬성 반대, 반론 반박. 반론 반박을 서론에서 쓰는 이유는 찬성 반대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론 반박을 쓰면 그 정도가 분명해져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아까 같은 경우에 뭐 전공의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된다, 찬성한다고 하면 반론은 그 시간 낭비다. 예.
그러니까 반박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다. 그러면 찬성의 정도가 높은 거죠. 예, 그런 식입니다. 이 서론의 네 가지는요. 찬성 반대 정도를 요구하는 그 유형이 6개 중에 4개예요. 챌린지, 그 다음에 웨이즈, 그 다음에 클레임 리즌, circumstances. 이 네 가지가 똑같은 이 서론의 템플릿을 씁니다. 그래서 외워두시고요. 본론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요 6개 유형 똑같습니다. 예, 주제 뒷받침 문장. 그 다음에 챌린지 유형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론 또는 예를 들어라. 예. 자, 그 본론에서 핵심이 되는 게 매개 변인이거든요. 내가 생각해낸 매개 변인. 예. 논문에서 우리가 글을 쓴다면 핵심이 매개 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뭐 사과가 떨어진다. 그게 뭐 때문이냐? 중력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중력이 매개 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주제를 만들고 뒷받침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반론은 그 매개 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박은 반론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매개 변인을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서론에 나왔던 4견해를 요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들은 본론 2개에 나온 중심견해에 쓰인 그 이유들을 요약해서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슈 태스크의 6가지 유형의 두 번째 이 웨이즈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조금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requiring 이 부분 보세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13번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requiring university students to take a variety of courses outside their major field of study. 자, 대학생들에게 전공 외에 다양한 과목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 is the best way to ensure. 대디아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뭘 보장한다? student become truly educated. 학생들이 진정으로 교육 받고 있다는 걸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교양 과목을 많이 들어야 듣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진정으로 교육받는 것. 그죠?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예요. 그죠? 이렇게 요구하면 이런 최고의 방법이 된다. 결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정책이 이런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방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즈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방법이 아닌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쓰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스트럭션 부분을 보자고요. 요구되는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이 찬성 반대 정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너의 입장에 대한 이유거든요. 이건 찬성 반대하는 그 이유. 예. 이 2가지, 첫째, 둘째가 서론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In developing and supporting your position 다음에 ways, 방법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너의 입장을 구체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방법, 네 번째는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론 반박을 제시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반론 반박을 제시하면서 의견이 구체화되거든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웨이즈 유형의 템플릿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챌린지 유형과 똑같습니다. 도입, 찬성 반대, 반론 반박. 똑같은 이유는 찬성 반대의 정도를 논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서론에서는 찬성 반대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론 반박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챌린지 유형은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아주 강력한 반대를 제시하라고 한 반면에 이 웨이즈 유형에서는 방법을 논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중심견의 또 보충 설명은 같아요. 이거는 6가지 유형이 모두 다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반론에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개 변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앞에 주제 그리고 보충 설명에 쓰인 매개 변인을 공격하다 보면 방법을 이제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자연스럽게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반박은 반론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예시, 그러니까 매개 변인에 대한 예가 되고요. 내견의 그 이유들은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6가지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찬성 반대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들은 두 개의 중심 견해의 내용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 claim and reason 유형을 살펴보자고요. 자, 70번입니다. claim reason 유형에서는 claim과 reason이 나오죠. 자, claim reason 보면요. claim의 내용은 뭐뭐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reason은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룬 그 wage의 내용을 claim과 reason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claim에는 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의의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놓고 그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공격하게 돼서 그게 좋은 방법 아니야. 그건 완전 시간 낭비인데 나쁜 건데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시사항은 뭐냐면 찬성 반대 정도예요. 이건 서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주장에 대한 찬성 반대 정도.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찬성 반대 정도는 요거는 본론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그 사항을 템플릿에서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자, claim reason 유형의 템플릿입니다. 서론은 챌린지 유형, 웨이지 유형과 똑같아요. 찬성 반대 정도니까. 그래서 도입, 찬성 반대, 반론, 반박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에는 그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똑같습니다. 6가지 유형이. 그 다음에 반론인데 그 클레임 리즈는요, 이유를 갖고 싸우는 거니까 이유를 공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박은 그 이유를 방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면 좋고요. 결론은 똑같죠. 6가지 유형이. 내견의 이유들. 내견에는 서론에서 언급된 내견회를 요약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들은 두 개의 본론의 중심견의 내용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가지 유형 중에서 네 번째 유형입니다. circumstances, 상황들 유형인데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자, 46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룬 챌린지 유형과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대학들은 모든 학생에게 그 전공외에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시사항이 다릅니다. 여기에 circumstances라는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빨간색 부분, 초록색 부분은 앞에서 다룬 거랑 비슷하죠? 웨이지 유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정도를 논하라. 또 그 너의 입장에 대한 이유 2가지를 써라 하는 건 서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홍색인데 describe specific circumstances, 특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효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특정 상황을 논하라는 건 예를 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예들이 어떻게 너의 입장을 구체화하느냐. 이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황과 그 다음에 구체화. 그러니까 반론 반박이 또 요구되고 있어요. 본론에서. 자, 그러면 템플릿에서 확인하도록 하자고요. 자, circumstances 유형의 템플릿은요. 서론은 앞에서 다룬 거랑 똑같습니다. 도입, 찬성 반대, 반론 반박. 찬성 반대의 정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중심 견해와 보충 설명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구체적 상황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개변인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면,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들이라는 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매개변인을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 방법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박은 반론의 방법에 오류를 지적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내견의 그 이유들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이슈 태스크의 6가지 유형 중에서 5번째 consequences, 이 결과들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랑 똑같죠? 웨이즈 유형에서 그 챌린지 유형에서 다룬 거랑 아까 circumstances 유형에서 다룬 거랑 토픽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근데 차이점은 인스트럭션 부분에 possible consequences, 저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취할 때 가능한 결과가 뭔지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다룬 거랑 이 서론 부분이 좀 달라요.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게 4가지인데 우선 빨간 부분을 보자고요. Discuss your views on the policy. 이것뿐이에요. 찬성 반대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한 너의 견해를 논하라.
그러니까 토플의 독립형 유형과 비슷합니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예, 그걸 적어라. 그리고 초록색입니다. Explain your reasoning for the position. 예, 너의 입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해라. 이거는 서론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n developing and supporting your position. 너의 입장을 전개하고 뒷받침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 예, 이걸 적으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가 너의 입장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구체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에서 반론 반박을 제시하면 된다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템플릿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컨시퀀스 유형의 템플릿입니다. 서론 부분이 좀 다릅니다. 반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입, 그 다음에 내견의,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한 두 가지, 예,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론을 하면서 반박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내견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반론이 없으니까 반박도 없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중심 견해와 보충 설명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차이점은 가능한 결과들을 적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예. 다양한 그 과목을 들으면 교양을 많이 쌓게 되니까 교양인으로서 뭐 성장한다라든가 시간 낭비야.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론은요. 예. 그 앞에 제시된 매개변을 공격하게 되는데 방법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 좋은 방법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박은 반론을 공격하는 거니까 또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내견의 그 이유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견에는 서론에 언급된 거, 그 다음에 그 이유들은 두 개의 중심 견해를 요약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6가지 유형 중 마지막입니다. Both of the views. 두 가지 견해들 유형인데 두 가지 견해들이 제시된다는 거죠. 자, 140번을 보자고요. 자, some people believe that.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others believe that. 그래서 몇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그게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자, 우선 그 첫 번째 줄부터 보자고요.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뭐라고? 대학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외에 모든 다양한 과목을 들으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거죠. 예. 다른 사람은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과목을 전공 외의 과목을 들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예. 자, 지시상에서 요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iscuss which view more closely aligns with your own position.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견해가 너 자신의 입장과 비슷하냐. align은요, 배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장과 가까이 배열되어 있느냐, 가까우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두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형에서 서론에서는 반론 반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구되는 걸 보자고요. In developing and supporting your position. 너의 입장을 전개하고 뒷받침하면서, 이거는 본론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너는 언급해야 된다. 제시된 두 가지 견해 모두를 언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모두를 언급하려면 예, 그 정반대 내용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언급하라는 거니까 그 자체가 언급이 반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딸린 그 반론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은 내가 선택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론 반박으로 쓰면 됩니다. 예, 본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자, both of the view 유형의 템플릿입니다. 도입, 자, 서론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랑 좀 다릅니다. 도입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견해들 중 나와 맞는 견해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론 반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견해를 내가 선택한 이유예요. 예, 내 견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그 두 가지 이유가 각각 본론의 주제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 중심 견해 보충 설명은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나머지 유형과 똑같습니다. 근데
반론 부분이 여기서는 다른 견해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반박은 다른 견해를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론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견해가 되는 거고, 반박은 다른 견해를 반대하는 이유, 즉 내가 선택한 그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내 견해 그 이유들은, 내 견해는 서론의 내 견해를 요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들은 두 개의 중심 견해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